안녕하세요. 결혼은 했지만 결혼 기념일이 없는 10년차 세미 노 부부입니다. 오늘 얘기는 정신적으로 수준 높은 분들만 흥미를 가지고 들으실 수 있는 얘기라는 거 미리 알려드려요. 결혼은 뭐니 해도 성실한 사람이랑 하는 게 좋아요. 오늘은 성실함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실함의 의미를 아주 제대로 오해해서 성실한 사람과 정반대인 매우 게으르고 불성실한 사람이랑 결혼하고 갈등을 겪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성실하다는 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난다거나 학위를 쉼없이 취득하고 자기 개발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성실하다는 게 뭘까요? 그걸 간단하게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할게요. 우리는 종종 상상 속에서 나 자신을 이상적인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는데요. 제가 10대였을 때 저는 이런 상상을 했어요. 내가 20살이 되면 나한테 차가 저절로 뿅 하고 생길 거야.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상상이죠. 맞아요. 실제로 전 30이 넘어서야 차 주인이 됐어요. 근데 10대의 전 20살의 저를 그렇게 이상화했던 거예요. 자기 이상화가 지나친 사람은 현실에 존재하는 나를 진짜 나라고 느끼지 못하고 이상 속의 나를 진짜 나라고 느껴요. 근데 이상적인 나는 말 그대로 유니콘 같은 상상 속 인물이에요. 그렇죠. 이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세요.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상태라고 나와요. 정말 이루기 쉽지 않은 상태인 거죠. 지나치게 이상을 꿈꾸는 사람은 현실 속 자기 모습을 볼 때마다 현타가 와요. 이상이랑 너무 차이가 나니까. 현실 속 실제의 내가 보잘것없고 수치스러운 거죠. 그래서 현실에 존재하는 나한테 쉼없이 채찍질하면서 너는 내 이상 속의 사람을 닮아야 돼 하고 압박해요. 근데 실제로 존재하는 나, 내 육체가 없으면 나를 이상적인 나로 만들어줄 실체도 없는 거잖아요. 실제의 내가 존재하는 게 먼저고 그게 있어야 나를 이상화하던지 이상적으로 만들던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카렌 호나이라는 독일 정신분석학자의 한마디 말을 잠시 인용할게요. 나를 이상화하는 사람한테는 이상 속의 내가 실제의 나한테 얹혀 사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 속의 내가 실제의 나한테 얹혀 사는 주제에 그런 주제에 실제의 나한테 넌 그게 부족해, 넌 그게 문제야, 자기 개발 좀 해. 그따위 학벌론 쪽팔려서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어. 아이고 무서워. 이러면서 마치 남한테 하듯이 비난하고 채찍을 휘둘러요. 현실의 나한테서 항상 부족한 걸 들춰내요. 네. 자기를 지나치게 이상화하는 사람은 실제의 내가 모든 행동을 다 하도록 이래라 저래라 쉼없이 비난하고 명령만 내리는 그런 입만 살아있는 것 같은 상상 속 존재의 불성실함을 어렴풋하게 느껴요. 이상적인 나라고 하는 그 불성실한 상상 속 존재 때문에 쉬지도 못해요. 걔를 대신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되거든요. 쉬는 날 늦잠도 못 자요.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만족을 못해서 그 사람까지 자기의 이상화에 맞추려고 들들 볶아요. 학력이 높은 사람들 중에는 자기 자신을 자기 기준에 못 미치는 남 보듯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학위 취득도 자기 내면의 불성실한 존재로부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일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죠. 자기를 부끄럽게 여겨서라도 학력이 높아지면 좋은 거 아니냐? 아니요, 아니에요. 행동의 원동력이 수치심인 경우와 순수한 관심인 경우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치심 때문에 행동하는 사람은 선택의 여지 없이 쫓기듯이 내 위신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내몰리는 거예요. 그건 자발성이랑 관계가 없어요. 비난이라는 채찍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걸 성실하다고 하나요? 안 시키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거야말로 불성실한 거죠. 사람이 이렇게 압박받아서 행동하는 일이 많으면 뭔가 이루면서도 성취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상 속에 내가 시키는 일을 해냈다는 안도감을 느끼고 얼마 안 가서 곧바로 불안해져요. 이상 속에 내가 넌 여전히 부족해 이러면서 다음에 수행해야 될 미션을 협박하듯이 또 주거든요. 그 미션이 배우자가 될 사람이나 자녀한테 전가될 수가 있다고요.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인 거죠. 정말로 성실한 사람은 현실 속 자기를 남처럼 보지 않고 자기 자신과 진실되게 마주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현실 속 자기를 그 어떤 수단으로도 식구들로도 끊임없이 치장하거나 감추고 가려야 될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떳떳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이상과 현실 사이 간극이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한테 명령하는 이상적인 존재의 속도가 아니라 내 속도와 내 관심사에 맞춰서 인격적인 성장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어린애가 밤하늘의 행성들 이름이랑
행성들 간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줄줄이 외우는데 자기 신발끈을 스스로 묶지 못하는 게 바로 성장을 못한 거예요. 그 애의 보호자가 그걸 기뻐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 애는 사회성을 그렇게 키운 거죠. 누군가와 관계를 형성하려면 나 자신이 아니라 내세울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 거죠.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큰 사람들은 인간적인 성장엔 관심이 없고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갖췄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런 아이템들을 걷어내고 인간적으로 마주하자고 하면 그들은 쪽팔린 상태가 돼요. 인간적인 부분에서 성장이 많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수치스러워하는 사람은 사실 인간적 성장에 있어서 게으른 자신을 수치스러워하는 거예요. 10대 청소년과 같은 정신 상태에서 더 성장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나 누가 나를 얕잡아 보진 않을까 늘 불안해요. 사회성도 10대에 멈춰있기 때문에 타인을 끌어당길 수단으로 자꾸 학력이나 학벌을 내세울 수밖에 없게 돼요. 물론 학력이 높거나 학벌이 좋은 사람들 중에도 인격적인 성장을 꾸준하게 하는 성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그걸 구분하실 수 있어요. 쉬지 못하는 건 성실한 게 아니라 이상적인 나의 비난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할 마음이 있다면 성실성부터 회복하고 하시거나 꼭 성실한 사람이랑 결혼하세요. Yeah.